2022년 청소년 청년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남시 청소년재단 청년정책팀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2022년 청소년 청년 포럼 청소년에서 청년 우리의 방향 찾기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의 청년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변화되는 청소년 청년 정책 환경에서의 우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국가에서는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서의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연령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성남시 청소년재단은 2019년 청년지원센터 청년입원 미탁을 시작으로 2022년 청년정책실을 신설했고 각 시설에서도 다양한 청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기관에서의 최초로 공식적인 청년 조직과 청년 사업을 운영한 지 3년차,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다양하리라 예상되어 오늘 이 시간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럼 운영을 위해 간단한 안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의 자료집은 테이블 위에 QR코드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 패널 분들의 발표 이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메모장에 질문하실 걸 질문하시면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전체 영상 촬영 후 성남시 청소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 참여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김경윤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 이강주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오세진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박지성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중랑청소년수련관 박충서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천청소년쉼터 홍승현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일일이 소개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대담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권일남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김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이끌어 가주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진미석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냥 인사 좀 이따가 이제 주제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같고요. 오늘 이제 저희 제목 자체가 청년 정책 포럼이라고 저희가 재단에서 하고 있는 포럼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청청 포럼이라고 약어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많은 것을 함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재단에 온 지 4년 돼서 다음 주 10월 30일이 되면 제 마지막 부임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랩업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이 청년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성남에서 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청소년업계에서 가장 많이 갔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도 우리가 청년 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건가? 계속 가야 될 건가? 아니면은 다시 이제 본업 좀 더 1318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이 지금 제가 뭐 아직 저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3년간에 저희가 이제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청년 정책 얘기하고 있지만은 청년 정책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다뤄야 될지, 내가 이거야 지금 이게 이거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손 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청년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굉장히 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서 청소년계에서 그간에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력을 해본 결과 되게 얻었던 것도 많고 그 다음에는 한계도 많이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오늘 논의를 하면서 좀 뭐 저는 청소년계를 일단은 지금 떠나지만 앞으로 이제 던져지는 나름대로 질문이랄까 이런 것들 한번 이 풀어내는 공식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오늘 어쨌든 여기 여러분들께서 모이셨으니까는 하여튼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실은 뭐 청년이라고 그래봐야지 하루 차이입니다. 지금 19세 어느 19세까지 18세 만 18세까지 있다가 그 다음부터 19세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우리 청소년 아니라고 이제 법은 물론 24세까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19세가 되면은 청소년 수련관 오기를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것이 처음 문제의식이었고,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쭉 이어지는 건데 다만 행정적인 편의상 제도적인 편의를 위해서 잘라 넣었을 뿐인데 라는 문제의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다시 우리가 맨날 만나는 아이들이 사회적인 의미에서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어떻게 서포트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논의하는 여러분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에서 크게 막 깊이 있는 논의가 하기 힘들지만 그간에 우리 청소년 재단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나름대로 이제 결실이랄까 하여튼 마무리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서 떠오르는 같이 부각되는 질문들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날씨 좋은데 오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포럼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지난 3년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청년정책실이라는 부서를 신설해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의 청년 사업에 대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 성남시 청소년재단 청년정책실장 이경주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분들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서 발걸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청년정책실장 이경주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청소년 기관에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한 경험은 기존의 후기 청소년 사업과는 또 다른 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여정이었고 3년이 된 오늘도 혼란과 시행착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꾸준히 이런 공론장을 만들라고 압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완성된 경험을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루다가 이 경험이 혼란의 연속임에도 마땅한 대안이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늦기 전에 여러분께 경험을 나누고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공감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뭐 QR 자료집이나 앞에 놓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청소년 기관이 청년 정책으로 나아간 이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청년을 알아갔던 과정, 그리고 청년과 함께한 경험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남시 청소년 재단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과 함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은 이 비전을 청년에게도 확장을 해서 적용을 했던 것이죠. 청소년과 청년의 연결고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감성적으로 말하면 청년은 어느 날 청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기에 겪게 되는 많은 문제는 청소년기로부터 비롯되는 생애적 문제이고, 다양한 문제에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의 연계,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 간의 환류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을 19세부터 34세로 묶어서 청년 세대라고 보고 있지만 각 청년 각자의 상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연령 기반의 보편적인 정책이 통하기 어렵고, 생애적 관점에서 청년 개인의 각각의 개인 수요 그리고 요구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가의 정책을 살펴보면 같은 대상의 다른 정책적 접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본 청년 연령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고용의 범주에서는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기본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9세부터 34세,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로 규정하여 두 법이 중복되는 6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아동기 정책은 보호와 성장 중심, 청소년 정책은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와 참여와 다양한 활동, 자립 준비가 그러하고요. 청년기에는 이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준비하던 자립이 현실화되면서 일자리와 주거의 영향이 매우 커지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청년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씀드렸던 정책 대상이 중복되는 그 6년, 성남시 인구 통계로 보면 청년 인구 20만 9천 명 중에 35%, 그리고 청소년 인구 16만 중에 45%, 청소년이자 청년인 19세부터 24세까지가 바로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룰 정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어떻게 사회로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청소년을 만난 그 뒷단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남시 청년 문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육을 받지도 고용이 되지도 않은 니트 청년 비율은 11.6%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경험의 비율이 낮은 것에 주목해야 하고, 아예 구직을 멈추는 니트 청년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회로의 안전한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은 진로 미상 그룹의 후기 청소년, 청년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저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청년의 노동 환경도 살펴보았는데요. 청년 중에 절반이 임금 노동자로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중 2명에 1명은 노동인권의 피해 경험이 있고, 또 그중에서 대부분 한 10명 중 8, 9명은 노동인권 피해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 또 노동인권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노동에 관련된 법과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도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보시는 화면의 파란 막대 그래프는 청년의 신체적 건강 만족도, 주황색 그래프는 마음 건강 만족도입니다. 지역 청년의 심리적 건강 만족도는 신체적 건강 만족도에 비해 열악했고, 청년 5명 중 1명은 심리적 건강에 불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감정의 일상화나 또 최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에 따르면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증가가 후기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에게서 또 두드러진다는 점도 여기에 함께 고려가 되면 그 심각성은 아마 더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게 어떻게 저희가 다가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이 연령적으로 청소년과 중복되고 성장의 과정이 이어지지만 특성적으로 청소년과 청년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을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위해서 2019년 8월 성남의 제1호 청년지원센터 청년이 몸을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았습니다. 이어 2020년 3월에는 청소년재단본부의 청년정책실을 신설합니다. 재단의 다양한 활동 경험과 재단 구성원들의 축적된 노하우로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기존의 인프라인 청소년 수련관에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성남시는 청년 전담 부서가 없었습니다. 서울은 이미 2013년에 청년에 대한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는데 성남은 복지부서 한 개 팀이 그 역할만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청소년 재단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그 역할을 찾아가고 청년과 청년 조직 그리고 지방의회와 행정체계들을 알아서 엮어내야 했습니다. 청소년 재단 스스로 아무도 시키지 않은 그 청년을 위한 중간 조직 역할을 자처했고요. 청년 당사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참여 동기를 끌어내고 청년 활동가 그룹을 양성하며 그 토대로 청년 정책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고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청소년과 청년의 이행이라는 생애주기적 관점 그리고 청년 당사자성이 최우선되는 대상 중심 지역 기반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매개하고 조정하는 연계협력적 관점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 이 4가지를 주요 방향으로 삼았고요. 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파일럿 사업을 통해 기반을 조성해 나갔습니다. 네, 청년이 희망하는 작은 변화 하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자원과 협력해야만 겨우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스스로가 구심이 되는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그것을 체계로서 조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청년 기업, 자생적인 청년 단체들, 청년이 많은 지역의 대학, 그리고 지원 그룹으로서의 지역의 기업 등입니다. 처음에 계획은 창대했는데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팬데믹으로 학교도 닫혀 있었고 기업도 다르지 않았고 청년 단체에 자생적으로 있는 청년들도 개인의 진로를 찾아가야 해서 유지되는 단체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에게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기능을 하려면 생태계가 어느 정도는 좀 조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노력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꾸준한 노력을
담고 있는 것이 증거 기반 청소년 청년 정책 지원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것을 찾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청청 온라인 패널을 통해 청년의 관심사를 묻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통해 남녀 갈등, 기후위기, 금융인식, 정치 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요. 효과적으로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패널 조사 후에는 포럼을 열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이슈페이퍼로 정리하기도 하고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그 정리를 해 나가기도 합니다. 네, 이 중에 기후 위기는 조사 때 특별히 청년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생애적인 문제뿐 아니라 시대적 문제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청년 역량 개발을 위해 일경험 지원은 정말 매우 유용한 접근입니다. 지역사회에 이제 진로 취약 청년, 그리고 청년 친화 기업을 엮는 연계형 일경험, 그리고 재단 스스로가 저희가 터전이 돼서 청년에게 실습을 제공하는 터전형 일경험, 그리고 AI와 같은 ICT 혁신 분야의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형 일경험,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 창업 실험이 가능한 창업 지원이 그것입니다. 그중에 청년 프리인턴십은 혁신형 일경험에 해당하는데요. 자원 네트워크 활용에 극대화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로 대표되는 기업 자원을 연계해서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제안을 하고 청년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현직자 멘토링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해서 이것은 매우 실효성 있는 청년 일경험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4기가 운영되어서 약 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청년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저희가 취업을 연계하지는 않지만 3기까지의 참가자를 트래킹해 보면 약 60% 이상이 취창업으로 이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산업군, 그러니까 성남이 갖고 있는 산업군과 청년의 역량이 서로 조응할 수 있는 굉장히 공익적 선순환 구조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청소년 현장에서 지도가 아닌 실제적 경험을 지원해야 하는 청년 사업은 실무자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키웠습니다. 우선은 재단 내부 실무진들이 청년 특성 그리고 청년 사업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실무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재단 외부에서도 청년에게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성남의 5개 대학의 다양한 전공학과 그리고 취창업센터 등하고 실무적인 연대를 만들었고 협의체를 조직하고 이들과 더불어 지역 기업의 협력도 도모했습니다. 네, 청년 갭이어는 청년이 어떤 세대라기보다 각자의 상태에 있음을 좀 인지하고 그들의 진로 모색과 삶의 설계를 위한 공동교육과 개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경기도 지방정부의 3대 청년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운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 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사업인데요. 청년들에게 라이프 쉐어란 굉장히 낯선 사람들하고 인생에 대해 얘기하는 소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청년지원센터 청년이 봄에서는 이 라이프 쉐어에 착안해서 주제가 있는 라이프 쉐어링을 진행했고
세무 지식부터 지갑 트레이닝, 주거, 스피치 이런 세션들을 이어가면서 자기 개방으로 이런 그 모임이 이어져서 현실적인 고민 나눔의 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청년 지원에서는 역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를 재차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했던 내용들은 많은 부분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거둔 성과들도 제법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렇게 찾기 힘들다는 청년을 찾았고요. 그리고 청년이 주도하는 참여 채널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정부와 시의회 등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청소년 재단이 청년 사업의 주체이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은 다들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1318 중심으로 서비스 하던 데서 이제는 보다 청소년의 전 연령대로 좀 균형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소년 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 시설에서 청년들이 청소년과 더불어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청소년, 청년 공간 공유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청년까지의 대상 포용에는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고 서비스 주체인 청소년 지도자가 또 그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의 어려움이 큽니다. 재단 실무진의 목소리를 한번 생생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실무진 회의에서 나왔던 워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청소년 청소년에서 청년 대상으로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네, 이어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역할과 지도 방법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과 청년정책 이해관계자 간의 혼란입니다. 네. 대부분 스스로도 청년인 재단의 청소년 지도사들은 불확실한 대안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관에서 후기 청소년을 청년이라고 불러도 되는지에서부터 청소년 대상 연령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지,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지도 역량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실제적인 자원과 환경은 어떻게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은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이와 같은 많은 과제를 여기 계신 분들과 힘을 모아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탁월한 해안으로 재단의 앞선 경험을 이끌어 주신 대표님과 그리고 따라갈 발자취가 하나도 없는데 청년 사업은 참 막막한데 우려와 저항의 시선 속에서도 경험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재단의 청년 실무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토론과 현장의 질문을 통해서 계속 많이 배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이경주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의 좌장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무대 앞 자리를 정돈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